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곡선 세 번째 강의로서 타원의 정의, 그리고 용어들, 평행이동, 그리고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한 번에 가르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타원의 정의는 일단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예요. 우리 포물선은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자취였잖아요.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제 포물선과 다르게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초점에 대한 식을 세우게 돼요. 자, 타원은 일단 두 초점을 F랑 F 프라임으로 뒀을 때 이거를 잇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A 프라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FF 프라임의 수직 이등분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BB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이제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길다란 쪽이 장축 AA 프라임, 그 다음에 BB 프라임 짧은 쪽이 단축이 되고, 그리고 이 두 축의 교점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깔별로 정리한 요 용어들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타원이고, 이 타원을 기준으로 장축과 단축이 있고, 이때 그 두 개의 교점이 중심이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이게 뭘로 일정하냐면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초점이 X축 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넓대대한 모양이고, 초점이 Y축 상에 있을 때는 세로로 넓대대한 모양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되는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X축상에 C,0, 마이너스 C,0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방정식이 생겨요.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모양이 참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때 장축은 2a이고 단축이 2b입니다. 초점이 X축상에 있을 때는. 반대로 여기는 장축이 2b고요. 단축이 2a예요. 이때 초점이 Y축상에 있을 때 이거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팍팍팍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 보시면 요 두 파란 선분의 합이, 이거 두 개의 합이 2a란 소리고 이 두 개의 합이 2b란 소리예요. 초점이 x축상에 있을 때랑 y축상에 있을 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 이러한 방정식이 생기냐면은 아래쪽에 증명 과정이 있어요. 두 점을 c, 0, 마이너스 c,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초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그거를 2a라고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쌤 이거 아까 장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임의로 숫자를 둔 거예요. 이걸 2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취 구하려고 하는 자취점을 x, y라고 두고 우리가 이제 c, 0, 마이너스 c, 0 사이의 거리의 합이 2a다 라는 방정식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양변 제곱해서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때 b란 놈은 왜 등장을 하냐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그냥 b제곱으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근데 왜요? 그냥 했더니 모양이 이뻐진 거지 이렇게. 음. 막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치환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EA라고 세팅을 한 것도 그냥 한 거예요. 쌤 왜 A라고 안 했어요? A라고 하면 모양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EA로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공통으로 보이니까 얘를 B제곱으로 아싸리 치환을 시켰더니 어머?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이쁜 모양이 나오네?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이게 막 A랑 B가 막 무슨 의미가 있어서 증명 과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모양이 이뻐지게 저런 식으로 치환을 한 거다라는 사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은 썩 강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2차 곡선에서 이 2차 곡선이 왜 그려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 2차 곡선의 정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장에서는. 음, 오케이. 이걸 통해서 이제 요놈을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고, 어, 초점이 C, 0, 마이너스 C, 0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2a로 일정한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이때 이 조건들 잘 한번 봐주시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b제곱이라는 개념이 탄생할 수가 없어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b 쪽이 더 큰 쪽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증명할 때는 얘는 이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2b로 일정하다라고 세팅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b랑 a만 싹 다 바꿔주면 돼요. y축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방법이란 게 여기를 그냥 2b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a제곱으로 놓으면 이렇게 증명 과정이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참고서에서도 초점이 y축상에 있을 때의 증명 과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내신에도 거의 안 나오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원의 초점의 좌표 및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니까 전부 다 확인하라는 거죠. 여기서 a제곱이 16이고 b제곱이 4네. 이때 a가 b보다 크게 되면 이걸 보고 초점이 x축상에 있네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a 값을 구하면 4고 b 값을 구하면 2겠죠. 그러니까 양수를 기준으로 구하면. 근데 뿔마 4고 뿔마 2니까 얘네는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4랑 2로. 4, 2, 마이, 마사. 이런 식으로 있고 초점은 어떻게 구해요? 초점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C가 초점이니까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주고 루트 씌운 게 초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전 팁입니다. 여기서 빼고 구하면 2루트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점은 2루트 3, 0이랑 마이너스 2루트 3, 0이 나오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얘랑 얘의 합이 항상 2A 즉 8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 이렇게 두 개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 4, 4니까 8이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다 구할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좌표만 안다면. 어쨌든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2a니까 여기서는 8이고 장축 8.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는 2b니까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2번. 얘는 이제 살짝 모양이 흐트러져서 나왔는데 얘를 우변을 무조건 는 1로 바꿔줘요. 어, 는 1로 바꿔주고 225로 나누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여기는 25분의 y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 a는 뿔마 3이고 b는 뿔마 5니까 절대값이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초점이 y축상에 있었던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 5, 마5, 3, 마3 이렇게 해주고 초점이 이제 y축상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준 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냥 해. 그리고 그냥 부호 무시. 그러니까 여기 4랑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4랑 0,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리고 주축의 길이는 얘가 주축이래. 장축의 길이는 10이 되겠고 단축의 길이는 6이 되겠죠. 음. 그래서 장축 10, 단축 6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타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얘네의 합은 항상 10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구해봅시다. 이번에는 초점이 주어지고 거리의 합이 주어졌을 때 타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건데요. 자, 초점이 x축 상에 있으니까 얘는 a 값이 b 값보다 더 크겠다. 그죠? a 값이 b 값보다 더 크고 음? 여기가 저게 계속 까만 점이 나오긴 해.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아니 아까 여러분들 강의 계속 보실 때 여기 얘 보이시죠? 얘. 이게 계속 뭔가 해가지고 새로 고침하고 막 다 해봤는데 빨대였어. 나 진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걸로 혼란 겪으셨다면 죄송하고 제가 급하게 부랴부랴 닦느라고 살짝 지금 살짝 번지는 느낌이 드는데 잠시만요.
자, 제가 다시 렌즈를 닦고 왔습니다. 이제 훨씬 괜찮으실 거고, 여기 빨대도 치웠어요, 제가. 아, 저게 뭔지 자꾸 아까 강의하는데 계속 거슬려가지고, 말이 급해지더라고. 음, 다시 한번 침착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초점이 X축 상에 있으니까 일단은 A 값이 B 값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은 자명하고, 이때 거리의 합이 8이라는 거는 뭐냐면, 2A가 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A 값이 4다. 그리고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에 루트를 씌운 게 초점 3이라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9. 그러니까 a제곱은 16이죠. 그러니까 b제곱은 7이 되겠다. 아, 이거 b값을 구해줄 필요 없고 방정식을 빨리 세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빨리 문제를 적용시키면서 갈게요. 2번 초점이 y축상에 있네. 그럼 a보다는 b의 값이 크겠구나. 이때 거리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2b가 10에서 b는 5 값이 나오죠.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루트 씌운 게 초점이야. 근데 초점이 2죠. 그러니까 여기서 25 마이너스 a제곱이 4네. a제곱이 21이 나오죠. 어, 따라서 21분의 x제곱 더하기 25분의 y제곱이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얘는 이번엔 B쪽이 장축이죠.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됐어요. 자, 타원의 평행이동 가볼게요. 타원의 평행이동은 타원의 기존의 저 모양을 딱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중심이 0,0이고 이게 장축이 2A, 단축이 2B 인 저 모델을 기준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뭐 이제 평행이동에 여러분들 이제 도가 텄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이때 중심, 초점, 꼭지점도 다 같이 평행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얘네의 좌표는 다 변하지만 궁극적인 저 타원의 모양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장축의 길이랑 단축의 길이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셔야 돼.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장축과 단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중에 꼭지점을 찾게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먼저 중심의 이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서 각각 변하는 양상을 제가 이렇게 문자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뭐 암기가 아니지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적어뒀으니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한번 잡으시오. 이게 중심, 초점, 꼭지점이 싹 다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음. 그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평행 이동된 타원을 그리고 중심과 초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어이구. 자, 1번 볼게요. 1번은 일단 평행 이동된 게 바로 보여. 원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이거였을 것 같아. 이건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중심과 초점을 구해보면 되죠. 음. 원래 얘는 0,0이고 나 초점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빼면 얼마야? 33의 루트니까 루트 33이네. 근데 a 값이 더 크니까 초점은 x축 상에 있으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겠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중심은 이렇게 평행이동 할 거고 초점이 조금 숫자가 안 이쁘게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널대대하게 생겼는데 여기 중심이 3, 마이너스 2고 여기서 이제 이쪽의 방향으로 여기랑 여기 어딘가에 초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 X축, Y축은 부호 따져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음수니까 일단 Y축은 이쪽 라인에 있을 거고 응?
그 다음에 x축은 저게 마이너스 2니까 위에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 단축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단축은 여기 b의 값이 4니까 위아래로 4칸씩 갔다라는 거죠. 4, 4만큼 이동했으면 여기 위에가 2겠네. 그러니까 x축은 딱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랑 여기 4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2번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모양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포물선 풀 때 했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x 다 갖고 와. 6x인데 3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필요하겠지. 16이 필요해. 근데 마이너스 16 해주고 플러스 13은 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뒤에서 빼기 3을 해줍시다.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여기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여기는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이렇게 묶였으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6이겠지. 6으로 나눠주면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분의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 이런 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평행이동 시키기 전의 그래프는 2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은 1이었을 거야. 근데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겠지. 이때 b제곱 값이 a제곱 값보다 크니까 얘는 초점이 y축상에 있었을 거야. 그리고 둘이 빼서 루트 씌워주게 되면 2가 나오니까 0,2랑 0, 마이너스 2가 초점이었네. 그 중심은 당연히 0,0이고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거쳐서 중심이 마이너스 1,4가 되고 얘는 초점은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 이렇게 얘는 이제 위로 이렇게 그려지고 중심이 마이너스 1,4야. 근데 여기서 초점이 위아래로 두 칸씩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초점이 있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2니까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있겠죠. 그리고 x축은 아래쪽에 있을 건데 지금 얘가 장축 라인이 이게 기준이 루트 6이야. 이게 루트 6 길이만큼이야. 루트 6 길이만큼이니까 4에서 루트 6을 뺀다 한들 양수니까 x축은 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축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 판단이 여러분들한테 아직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많이 해봐야 돼.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x, y 축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축을 따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러니까 포물선 때랑 직면 과정이 아예 똑같아요.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판별식을 써주는 아이디어예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같으면 는 0이면 교점 하나 접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기준으로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음. 이 과정은 에이, 이거는 그냥 너무 증명스러운 느낌이고 실전에서 풀 때는 저렇게 복잡한 식은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자, 다음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선 저 타원을 일반형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좋아요. 일반형이란 거는 그냥 그 이쁘게, 더럽게 나눠주는 거야. 이 모양이 이쁘잖아요? 얘를 더럽게 바꿔주면 더럽게란 표현이 좀 그래. 그러니까 분수가 없게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y는 x 플러스 2를 였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3x제곱에 4에 x 플러스 2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는 바로 이제 써주는 센스.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7x제곱에 더하기 16x 더하기 16에 10이 넘어오니까 는 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참 이게 보이면 진짜 좋은데 이게 임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되네. 아니 인수분해가 되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도 없겠지. 그냥 얘는 서다 두실이에요.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집니다. 오케이. 판별식 쓰면 0보다 크다 나와요. 음. 자, 2번 갑시다. 2번도 더러운 모양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분수가 없는 모양으로 바꿔주면 8을 곱해주게 되면 2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 8이라는 식이 생기게 되고 y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 2에 얘는 2x제곱 그대로 써주고 얘는 저거를 제곱해주게 되면 4x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36은 8. 그러면 6x제곱에 더하기 24x에 넘어오면 플러스 28. 일단은 2로 나눠주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4는 0.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짝수 공식 쓸게요. 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3 곱하기 14니까 얘 마이너스 42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네. 어머 안 만났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이디어 이해되셨죠? 대입한 다음에 판별식 주저 말고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됩니다. 이게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이 이번에는 더럽게 나와 있네. 즉 분수가 없게 나와 있고 얘를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조건에 만족시키는 m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죠. 대입합시다. 쫄지 말고 4x제곱에 m제곱 x제곱 더하기 2 루트 5mx 더하기 5는 4. 이 모양에 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쫄지 마세요. x제곱끼리 묶어주고 그 다음에 2 루트 5mx 써주고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쵸? 4가 넘어왔어요. 이때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주게 되면 반의 제곱이니까 5m제곱이 되겠죠. 루트 5m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빼기 m제곱 더하기 4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판별식이 4m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1번 정답, 는 0이면 2번 정답, 이렇게 되면 3번 정답이겠죠. 이해되시죠? 그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범위는 그러면 이제 m제곱이 1보다 크면 되겠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m이 1보다 크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m제곱이 1이면 되니까 m이 뿔마 1이고 그 다음에 요놈은 m제곱이 이렇게니까 얘는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쌤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이거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거 모르면 제가 이제 조만간 2차 부등식 강의를 찍어 올릴 거니까 그거 들으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럼 m에 관한 2차 함수 생각하면 이렇게 근이 마일이랑 1이니까 이쪽 라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R이라고 믿고 기하를 듣는 수강생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1, 2, 3번의 정답을 다 구해줬습니다. 자, 타원의 정의, 그 다음에 타원 방정식 세우는 거, 평행이동,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다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식 잘 외워주시고 상황 잘 파악하시고 문제까지 다 풀면서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